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강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역사 중에 경찰 활동의 시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경찰의 역사는 이번 5강으로 다 끝납니다. 여러분 역사 수업은 아무래도 좀 지겹죠, 그죠?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어떤 그 메시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 경찰 활동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경찰 활동 시대의 경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찰 활동 시에는 세부적인 구분이 정치적 시대, 개혁의 시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시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시대 경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그런 목표를 잡았고요. 학습의 개요도 켈린과 무어가 이야기하는 경찰 활동 시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정치적 시대, 개혁 시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53쪽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찰 활동의 역사에서 학자들에서 특정한 경찰 활동 시대로 세분 되어 왔는데 뭐 여러 가지 분분할 수도 있지만 켈린과 무어가 이 경찰 활동 시대에 대해서 몇 가지 구분한 그런 것이 있는데 요걸 중심으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찰 활동의 시대에서 켈린과 무어가 첫째 시대를 정치적 시대, 개혁 시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시대 세 가지 시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이 켈린과 무어는 184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를 정치적 시대다 이렇게 설명하죠. 뭐 쉽게 하면 정치와 경찰이 어떻게 좀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것이 아니라 좀 더 서로 연합하고 뭔가 좀 같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 즉 정치와 경찰과 정치가 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경찰 정치인의 긴밀한 관계들이 긴밀하다는 말이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들도 같이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정치인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경찰 활동은 지방 정부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와 경찰 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유착 관계, 부패 뭐 이런 것들이 좀 싹틀 가능성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경찰이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지방 정부의 정치인에게 뇌물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아부도 하고 뭐또 정치인이 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더 눈 감아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유착 관계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수 있죠. 그래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경찰의 정보 획득들이 좀 공정하고 시민의 어떤 그 안전, 범죄로부터 안전한 어떤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경찰의 정보 획득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깔려 있는 그런 경찰 정보 활동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악용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전략의 긍정적인 면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경찰이 지역적으로 통합되고 시민들의 지지를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바라는 그런 시대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방 정부 하에서 경찰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원하는 것이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어떤 치안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경찰이 지역적으로 좀 지역사회 중심의 그런 통합이 이루어졌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왔던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전략도 지역사회에 유용한
어떤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아까 얘기했던 지방 정부의 정치인과 어떤 그 경찰의 불필요한 그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지방 정부 정치인 간의 정치적 여러 부패의 고리들이 있어 왔고, 또 두 번째는 이 경찰이 정치적인 전략에 너무 휘둘리다 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들보다는 그 지역에 이주해 와 있는 뭐 이방인들이 오히려 똑같은 규범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더 처벌과 차별을 많이 또 받았겠죠, 그죠? 이방에 대한 차별과 처벌이 많이 있었던 것이 하나의 부정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지방정부로 분권화되어 있기는 있는데 경찰에 대한 통제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방정부 하에서 경찰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 있는 정치인들이 경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분권화가 경찰에 대한 통제의 미흡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어, 그 취약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은 것이 그죠. 자, 두 번째는 개혁 시대로 켈린과 무어가 190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를 개혁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사실 이게 켈린과 무어의 경찰 활동의 시대가 정치 시대, 정치적 시대, 개혁 시대, 지역사회 문제의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잘라서 이렇게 해놓은 게 좀 일목요연하게 좀 이해하기가 사실 좀 쉬운 것 같습니다. 1900년대, 1970년대까지 거의 70년을 계획의 시대를 하나 묶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더 그렇죠. 자, 이 시대에는 정치인의 통제에서 벗어나가지고 경찰 활동을 에 대한 계획을 위한 운동이 있어 왔던 시기다. 그래서 경찰 관서에서 순수 행정 서비스가 감소되고 정치적 후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비정상적인 정치적 영향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경찰 본연의 활동, 주로 이때는 범죄 통제나 예방 문제겠죠. 그죠? 이런데 좀 그 많이 좀 집중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즉 정치적 영향 비정상적인 형편없는 경찰 행정의 인식이 자리 잡았다. 정치적 영향은 안 좋은 것이다는 것이 인식이 자리 잡았던 시대가 1900년 초부터 1970년대까지다. 지역사회 봉사보다는 경찰 본연의 법 집행 기능을 강조해 하기 시작했다. 그죠? 정치적 영향을 벗어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원하는 지역사회 봉사보다는 경찰 본연의 법 집행 기능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뭐 우리 자치경찰제도 좀 마찬가지죠. 너무 분권화되다 보면 지방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뭘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뭐 인력이 많이 좀 배분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면들도 없잖아 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개혁의 시대는 경찰이 지역사회 봉사하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경찰의 본연의 법 집행 기능이 강조되던 그런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순찰도 좀 더 과학화되고 뭐 이런 매뉴얼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순찰도 정례화되고 표준화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다. 그래서 경찰 활동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배분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나름대로 좀 어떤 매뉴얼화되어 갔던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경찰 행정의 목표는 경찰을 시민들과 멀리 떨어 놓은 데 있다. 이게 우리 한때 경찰도 우리 뭐 조선시대 상피제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
어떤 그 관리는 자기 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자기 지역에 가다 보면 지방 정부가 결탁해가지고 지역의 토들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피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경찰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역 토착 세력과의 어떤 그 유착 관계가 부패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이게 경찰 행정의 목표가 경찰을 시민들 멀리 떨어놓는다는 뜻이 뭡니까? 결국 정치적 시대 때 있어왔던 경찰과 정치인의 유착 관계 뭐 이런 것들이 폐해들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더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런 경찰 행정이 있어왔다 이렇게 봐요. 그런 것도 여러분 뭐 인사를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 뭐 A라는 지역이 자기 출신 고향이면 거기는 안 보내는 거죠. 그게 경찰과 시민들을 좀 이격 좀 멀리 떨어 놓게 되는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경찰은 범죄 통제를 위한 전문가를 인식한 이제 전통적 경찰 활동 시대에는 범죄 통제가 어떤 그 전문가로서의 어떤 경찰의 전문가로서의 인식이 핵심이잖아요. 범인을 검거하고 제압하고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 경찰 개혁의 시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시대 때 몇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 교재 56에서 57까지 쭉 8가지에 대해 쭉 싣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계획시대 전략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첫째, 범죄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경찰의 효과가 측정되는가와는 관계없이 경찰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기록을 향상시키지 못했다. 즉 경찰 관서에서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증가를 예방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어, 제대로 된 측정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죠. 둘째, 이 시기 동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두려움의 결과는 도시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시민들은 전체 지역들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대중교통, 지역 쇼핑센터, 교회 등에서 안전을 체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이런 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기게 했는데 경찰이 그거에 제대로 이제 대응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혁 시대에서 경찰의 장애물로 우리가 설명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찰 관서들의 적정한 경찰 배치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공정한 경찰 활동을 제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이나 흑인 이런 사람들은 덜 공정하다, 덜 적절하다 이렇게 봤다. 아까 계획 시대 뭐였습니까? 경찰 순찰 활동이 뭔가 정례화되고 표준화되었다 하는 것은 경찰의 치안 서비스가 각 시민들에게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이나 흑인들은 그래도 경찰의 서비스가 불공정하다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경찰 활동의 제약 요소다. 네 번째는 시민권 운동과 시민 권리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전 운동이 경찰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애물로 작용했다. 다섯 번째는 경찰관들이 자유재량을 거의 또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고 경찰의 어떤 그 법집행 계획 전략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왜냐하면 경찰이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경찰 스스로 개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경찰 법집행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말 그대로 개혁적인 어떤 그 경찰 활동을 해 나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도시 경찰 관서는 경쟁 상대를 갖게 되었는데 민간 경제 업체와 지역사회 범죄 단속 활동이 생기면서 이제 경쟁 상대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치안 서비스를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경찰이 못 믿으니까 경찰이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으니까
사경비 민간경비 업체에다가 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그런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리 같은 뭡니까 그거 자율방범대 같이 사람들이 그걸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네의 범죄 예방이나 단속을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된, 즉 경찰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서로의 관계 형성 이것들이 제대로 될 수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개혁 시대의 경찰 행정에 있어서의 장애물로 켈린과 무어가 이 8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경찰 활동 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시대라고 이렇게 봐야죠.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이 교재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2010년도간 2000년대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요걸 교재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중심의 경찰 활동, 두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 경찰 활동, 세 번째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이렇게 나누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시대가 1970년대 이후 이루어졌다. 즉 이 말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패러다임이 1970년대부터 경찰 조직 전체에 어떤 그 스며들고 있었다.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중심 경찰 활동은 허만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1979년에 자신의 논문에서 문제중심 경찰 활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골드스타인은 전통적인 경찰 활동 시대에 시민들은 경찰들에게 어떤 특정한 문제에 관해서 경찰의 반응과 사건 처리, 서리나 순찰 임무의 복귀를 요구하는 그런 저 어떤 신고를 하면 경찰이 얼마나 빠른 반응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클리어해 주는 거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게 전통적인 경찰 활동 시대에 경찰의 어떤 수준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 중심의 경찰 활동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 오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때 골드스테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찰 1970년대 이전에 어떤 경찰 개혁의 시대 때 전통적인 경찰 활동에서는 사전 반응제의보다는 사후 대응제의죠. 즉 범죄가 일어나면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것인가가 경찰의 어떤 능력, 기능의 핵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 중심의 경찰 활동의 노력은 사전 예방적이고 지역사회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문제 중심의 경찰 활동. 이 문제 중심의 경찰 활동이 되어야만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치안 접점이 대단히 이제 확대된 경찰과 시민이 서로 만나는 접점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서비스 접점이. 그것은 어떤 그 가게 앞도 되고 어느 개인 가정집도 되고 골목길도 될 수 있고 큰 대로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어떤 그 만남 접점이 더욱더 확대되어 가는 것이 문제 중심의 경찰 활동을 시행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에크와 스펠만도 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치안 접점 확대 전략이고 문제 중심의 경찰 활동이 경찰은 사건을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사항을 인식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 중심의 경찰 활동이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시대에 문제 중심의 경찰 활동에서 하나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중심의 경찰 활동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기 교재는 5장이 있는데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한 4, 5주차 되면 문제 중심의 경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뭐 사라 모델이니 뭐가 쭉 있어요. 그걸 좀 한 두 강 정도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 경찰 활동인데 문제 중심 경찰 활동에 지역사회 중심 경찰 활동도 같이 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전 행동적인 역할을 취하고 있다고 우리가 1번에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은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사전 행동적인 협력소에서 일하면서 분권화된 영역과 지속적인 체제하에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경찰관을 순찰하고 일하는 개별화된 경찰활동 서비스의 원리가 여기서 적용된다. 좀 말이 긴데 이 말입니다. 분권의 영역과 동일한 경찰관, 동일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A라는 경찰관이 그 뭐 어느 동이면 그 동을 하나의 자기의 책임 구역이죠, 그죠? 그러면 그 경찰관이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대해서 뭐 골목이 어디고 거기는 어떤 그 노인분이 어디에 살고 있고 뭐 혼자 사는 사람 누구고 그 지역의 어떤 부분이 뭐 절도나 이런 데 취약한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사건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 오랫동안 근무하니까. 그죠? 말 그대로 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어떻게 사는지까지 다 알 정도로 어떤 그 지역에서 하나의 오랫동안 근무하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개별화된 경찰 활동의 서비스가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을 하면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어, A라는 경찰관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런 활동을 하도록 인사상의 어떤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뭐 한 2년 근무하다 또 다른 데 빼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왔다 또 가면 지역에 뭐 어느 정도 좀 뭔가 좀그 익숙해지려면 또 다른 데 가는. 그러니까 경찰과 지역 주민과의 어떤 전혀 어떤 그 협력 관계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가 없죠. 뭐 있다 보면 좀 인사하고 있으면 1, 2년 있다 가버리면 또 어떤 경찰입니까? 여러분들 파출소에 누가 있는지 어떤 경찰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주로 어떤 걸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분권화된 그런 영역에서 개별화된 경찰 활동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역 중심의 경찰 활동이다. 그래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어떤 그런 경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지역사회 문제 해결. 이 말이 지금 문제 중심의 경찰 활동, 지역사회 중심 경찰 활동에 그대로 좀 녹아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시대 1970년대 이후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찰 활동도 어떤 그 사건 중심의 발생 사건 중심의 경찰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치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과 협력해서 어,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비행 청소년들의 음주나 마약, 기타 여러 가지 뭐 폭행 이런 문제들이 어느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그 청소년들이 대단히 어떤 범죄 피해 두려움도 가지고 성인들도 거기 왔다 갔다 대단히 어? 좀그 두렵다, 불안하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이 그 문제 관련된 법, 우리 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지금 뭐 뭐야 저 가정폭력 사건 이런 것들도 지금은 조금 뭐 보완됐지만 뭐 신고받고 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법적 범위 내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은 지역사회인 다양한 자원들과 같이 협력 치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게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고 그런 것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양상은
지역사회 중심의 경찰 활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켈린과 무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범죄를 어떻게 하면 잘 잡아내느냐 그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은 바야흐로 지역사회의 문제, 치안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좀 더 치중하는 그런 경찰 활동으로 될 것이다라고 이미 켈린과 무어가 1970년대 이미 주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미래의 양상은 지역사회 중심 경찰 활동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시대의 긍정적인 적과 취약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경제 지역적으로 통합되고 시민의 지지를 얻었다. 우호적인 관계에서 정치 부패는 없었다. 경의 위반, 처벌 위반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분권화된 경찰에 대한 통제가 위협하였다. 정답은 정치적 부패가 없었다는 거 아니죠. 뭐 유착관계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개혁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뭡니까 답은? 나번이네요. 정치적 역량은 정상적이라고 하니 개혁 시대에는 비정상적 형편없는 경찰 행정은 일시기 확산되었다. 학습적인 정치적 시대, 개혁 시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시대. 이 누가 주장한 그 미국 경찰 활동의 시대적 구분입니까? 켈린과 무어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켈린과 무어가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를 정치적 시대, 어? 라고 1800년, 1840년대, 1900년대 초까지를 정치적 시대. 1900년대 초부터 1970년대까지 개혁 시대, 1970년대 이후를 지역사회 문제 해결 시대라고 1988년 켈린과 무어가 이에 관련된 저서를 통해서 요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요게 미국의 경찰 활동을 좀 더 포괄적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제 5강까지 통해서 경찰 활동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